기술 유출이 이 정도였어. 이러다 한국 망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입니다. 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거든. 국정원에서요.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산업기술만 17건, 2022년 22건, 2022년 20건, 작년에는 23건이에요. 올해도 8월까지 15건이고요. 산업기술이 계속 해외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진짜 심각한 거. 이러다 한국이 진짜 망한다는 거. 이것을 보면 국가 핵심 기술인데 뭐 2020년에 9건, 2021년에 10건, 2022년 4건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2023년에 5건으로 줄어들긴 했고요. 올해는 3건이지만 늘어나겠죠.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들이 지금 산업 스파이들에 의해서 해외로 계속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SUV라고 해서 다목적 스포츠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의 최대 SUV 차량 판매사가 한국 대학에다가 위장연구소를 지어놨습니다. 예, 위장연구소. 그러면서 그 연구소를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배터리 셀 핵심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접촉했어요. 그런 다음에 야, 우리 회사로 넘어와. 연봉 2배 줄게, 3배 줄게. 삼성 SDI 임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SK온의 임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근의 사례거든요. 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술 빼기에 정신없습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딱 보이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줄어들었으나 산업기술은 여전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했습니다. 산업기술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된다. 국가 핵심 기술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은 지들끼리 싸우니라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더 충격적인 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출이 된 거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반도체는요 40건이나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18건, 전기전자 6건, 자동차 8건, 정보통신 3건, 조선 7건, 기타가 15건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의 산업기술과 또 국가전략산업의 국가 핵심 기술이 지금 쑥쑥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 안 망할까요? 저는 망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이라고 봐요. 왜? 여러분 보세요. 기술을 보면 반도체에서 다 빼가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반도체 기술력이 중국보다 조금 낫다고 해요. 예, 100월 기준, 미국을 10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은요 지금 반도체에서 89예요. 중국은 84.4고요. 이게 2022년이거든요. 2023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2022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2차 전지 외에 그리고 반도체 외에 나머지는 다 중국이 기술 수준이 앞섰습니다. 인공지능은 중국이 90.9가 되면서 훨씬 앞섰고요. 로봇 제조 기술도 82.9로 우리보다 앞섰고요.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입니다. 86.3%로 중국이 앞섰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게임이 안 됩니다. 91.9예요. 우리는 65.8인데. 우주항공 해양도 중국은 79.2인데 우리는 76.9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지금 중국은요. 사실상
근 10년 안에 10년 근래 10년 안에 대한민국 기술 다 빼갔습니다. 우리는 근 1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 탄핵하고 좌우 갈라치기 하고 나라는 혼란 그 자체, 사회도 혼란 그 자체, 경제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그야말로 외딴섬이 됐었어요. 그러니 우리 국가기술이든 산업기술이든 국가 핵심 기술이든 다 빼갈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정치화돼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람들이 정치화가 돼 가니까요. 사회도 정치화돼 가는 것 같아요. 이 정치라는 게 거짓말쟁이 구라뻥쟁이들만 있는 곳이 정치 아닌가요? 예,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새치 혐한 가지고 날름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정치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유독. 그런데 그 정치가 사회에 물드니까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에 물드니까 경제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넉넉고 다 뺏길 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넉넉고 다 뺏기는 그런 최악의 사태. 피땀 흘려서 개발한 기술 해외로 줄줄 새면서 대한민국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러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 말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악의 상황 이거 막아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여야가 협치를 해야 돼요. 국민이 단합을 해야 돼요. 국가가 부국강병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진짜 최악의 경험 저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굉장히 어렵다. 최악의 상황에 몰린다고 이야기하면 말 다 했지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